예, 방금 들으신 그 리포트 통해서 박소영 기자가 또 리포트로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LG화학이 이제 10월 30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도 하고 개인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당장 개인 투자자들의 약간 분노 그리고 참을성은 오늘 내일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측에서도 좀 긴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오후에 긴급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개인 주주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또 취재 기자와 함께 추가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좀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분할 소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틀 동안에만 11%가 빠졌는데요. 예. 국민청원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LG화학 측에서도 이제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자금 마련의 최적의 방법이 물적 분할이다. 그리고 IPO에 대한 세부적인 이제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지분율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먼저 차동석 부사장의 컨퍼런스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금융 분할은 기존 화학 주주들의 이익에 결코 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IPO를 하더라도 그 지분율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LG화학의 전지 자회사에 대한 절대적인 지분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차 부사장의 발언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이제 IPO의 규모와 그 시기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는데요. LG화학 측은 일단 모두 아직 미정이라고 밝히며 다만 프리-IPO, 그러니까 이제 IPO 전에 전략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IPO 이후에 LG배터리에 대한 지분율은 한 70%에서 80%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이와 함께 IPO를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과거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시 상장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IPO 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인이 분할되더라도 즉각 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더라도 이 물리적인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분할 이후 즉시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또 IPO가 진행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가 탄력도나 주가 매력도를 봤을 때 내가 2차 전지 보고 하는 건데 굳이 그러면 2차 전지가 빠진 LG화학을 갖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그나마 바라는 건 그러면 인적 분할을 해라라는 건데 인적 분할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일단 자금 조달에 좀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인적 분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현재 LG화학 주식을 적정 비율로 이 두 회사를 나누게 되고요. 기존 주주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중대로 그 회사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식은 자동 상장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유상증자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주 배정식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 LG가 직접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룹 여건상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택할 경우 그만큼 지배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현재 LG의 LG화학 지분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지분 하락을 막아야 하는 상황인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적 분할이 지금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물적 분할의 경우에 IPO를 할 때 이제 신주 매출, 다시 말해서 이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방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금이 회사로 들어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분율의 변동이 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자금 조달의 규모에 비해 그 변동폭이 크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한 상태입니까? 네, LG화학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성장에 맞추어서 가기 위해서는 연간 3조 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LG화학이 집행하기로 한 설비 투자가 완료되게 되면 올해 연간으로는 100기가와트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되는데요. 현재 LG화학에서는 이를 2024년까지 220
1기가와트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 1기가와트 시당 1,000억 원이 들어간다는 이제 시장 추정 시에 따르면 약 4년간 12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예. 이렇게 급격하게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현재 LG화학의 수주 잔고만 150조 원에 달하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배터리 수요 또한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오는 2024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수요는 958기가 와트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LG화학의 배터리 점유율이 한 25%인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고만 생각하더라도 250기가와트시 가까이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 자, LG화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제 경쟁업체들 국내 배터리 다른 2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쨌거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나왔었고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네,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대한 자금을 넣고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한 4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한다는데 이 중에 60%를 배터리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는 예정입니다. 네. 뭐 분사 얘기들이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도 결국에 나중에 분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분사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업계에서는 한 2022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필요한 자금들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부 자산들을 좀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SK루브리컨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자금을 통해서 배터리 사업 부분에 이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100% 자회사로 분할했던 그 소재 회사의 상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주 매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배터리에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투자 등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은 올해 말 20기가와트시로 예상되는 생산 능력을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시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 SDI의 상황 그럼 어떻습니까? 네, 그 두 회사에 비해서는 삼성 SDI는 약간 보수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입장인 걸로 파악됩니다. 일단 삼성 SDI는 상반기 배터리 부분의 투자가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LG화학과 비교했을 때 뭐 절반 정도의 규모로 보이는데요. 투자를 가속하기보다는 재무적 안정을 좀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적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보수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배경에는 LG화학에 비해 수주 잔고가 크지 않다는 점도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 SDI의 수주 잔고는 LG화학의 40% 정도인 60조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삼성 SDI는 올해 생산 능력을 한 30기가와트시 정도로 가져가고 오는 2025년까지 한 100기가와트시 정도로 늘릴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사업적으로도 이제 삼성 SDI가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는 흑자 전환 방침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급격한 생산 확대보다는 기술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술을 좀 시장을 압도하는 기술을 먼저 선보인 다음 이를 바탕으로 수주를 받고 또 그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